오늘도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주는 이게 앞 시간에 말했듯이 3시간이다 개념 강의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좀 벅찰 것 같긴 한데 온라인 강의니까 연달아 들을 필요 없고 약간 좀 쉬었다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다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이 진도에 압박받지 마시고 시간이 좀 들으더라도 천천히 끝까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두 번째 차시에는 뭘 할 거냐면요. 항상성의 유지 원리와 이 항상성 유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맨날 말했던 체온, 혈당량, 삼투압 중에 체온이 유지되는 그 과정 두 가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성의 유지 원리는 크게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으로 나뉘는데요. 기량작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언급을 했죠.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보다 이번 시간에 집중할 건 뭐냐면요. 위에 써있는 이 음성 피드백에 대해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학원 같은 데서 우리 학원은 피드백을 잘해줍니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이런 거를 홍보 문구로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원에서 단순히 가르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친 걸 토대로 학생이 어떤 결과를 나왔을 때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학생을 다시 지도하거나 학생한테 뭔가를 되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보통 피드백을 쓰거든요. 피드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피드백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을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그런데 지금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죠. 음성이니까 당연히 뭔가 반대, 억자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뭐냐?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요.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음성 피드백이에요. 약간 여담이지만 당연히 양성 피드백도 있습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양성 피드백은 반대로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원인을 더욱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은 양성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인데 이 항상성은 주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양성도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울 거 전부 다 음성 피드백이니까 음성 피드백만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야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뭘 예를 들 거냐? 이 갑상샘이라는 뇌분비샘, 뇌가 아니라 뇌분비샘, 몸 안에, 안과 바깥에 이 내분비샘에서는 어떠한 호르몬을 생성하냐면요. 뭐였죠? 전시간 배웠는데 바로 전시간. 말이 전시간이지 여러분한테는 5분 전일 수도 있고 1분 전일 수도 있는데 이 갑상샘이 만드는 호르몬 뭐였습니까? 그렇죠. 티록신. 이었는데 이 티록신을 갑상샘이 만들 때 갑자기 갑상샘이 자기 혼자 티록신을 막 만들지는 않습니다. 갑상샘도 더 상위 기관에 지배를 받는 하나의 자그마한 내분비샘 뿐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샘이 티록신을 만들려면은 상위 기관에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만들려고 허락을 해줘야지만 만드는 거지 허가 없이는 못 만듭니다. 그럼 이 갑상샘한테 허가를 내는 그 상위 기관이 누구냐면요. 바로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한테 야, 너 이제 티록신 만들어! 라고 해야지만 티록신을 많이 만드는 거지 얘의 명령이 없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한테 어떻게 의사표현을 할까요? 말을 막 할까요? 눈치를 줄까요? 손짓을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얘도 몸의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얘가 갑상샘한테 말을 할 수도 눈치를 줄 수도 손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냐면 이것도 하나의 호르몬을 통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명령을 담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호르몬 얘한테 도달하게 되면은 그 명령서를 받아서 드디어 갑상샘이 티록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한테 너 티록신 만들어! 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 호르몬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도 배웠거든요. 얼마 전에 5분 전에 배웠죠? 뭐였냐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시켜서 갑상샘이 티록신을 마구마구 만들게끔 하는 명령서 같은 거예요.
이름이 어때요? 너무 길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무려 8글자나 되네요. 너무 길기 때문에 주로 뭐로 나오냐? 약자로 나와요.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갑자호 이렇게 하진 않고 영어 약자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뇌하우스제 전염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영어로 뭐라 부르냐? 갑상샘은 영어로 T거든요. 자극 영어로 S고 호르몬이니까 H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TSH는 우리가 배웠던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TSH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둘 다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 대단하게 큰 반전이 뭐였냐? 반전은 아니죠, 솔직히. 뇌하수체조차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하청이었어요. 얘도 최고 기관 아니었고, 이 뇌하수체도 다른 데 명령을 받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내분 시스템의 가장 최고 중추이 바로 시상하부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염도 자기 혼자 TSH를 만들지 못하고 얘도 얘한테 시상하부한테 명령을 받아서 TSH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대단한 반전이죠. 알고 보니 최종 보스가 아니었어요. 최종 흑막은 바로 시상하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어떻게 명령을 전달할까요? 말한다고요? 눈치 준다고요? 손짓한다고요? 아니라고. 멀통해서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고요. 그러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야, 너 TSH 좀 만들어서 갑상선을 쪼아봐 라고 내는 그 명령서, 그 이름 뭐냐? TSH 방출 호르몬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하라는 호르몬. 더 길죠? 얘는 이거에 방출 호르몬이니까 5글자 추가해야 돼. 너무 길기 때문에 얘도 약자를 씁니다. 그럼 뭐 생각해볼게요. TSH 약자는 그냥 T죠, T. 방출하의 약자는 R의 R, 호르몬이니까 H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TRH는 뭐냐면은, TRH는 TSH 방출 호르몬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흑막은 누구였다? 시상하부였다. 이 최종 흑막부터 거슬러가면은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해서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너 TSH 좀 방출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 하위 집단이니까 명령 들을 수가 없거든요. 아, 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얘도 명령대로 뭘 만든다? 야, 너 TSH 좀 방출해 라는 명령서가 왔으니까 TSH를 방출합니다. 이 TSH가 알고는 뭐 했다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대요. 그러면은 온몸 돌다 어디 가면 갑상샘에 도달하게 되면은 드디어 얘를 뭐한다? 쪼은다. 그러면은 갑상샘도 자극받았으니까 명령에 따라서 뭘 만든다? 티록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요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음성 피드백에 한번 연결시켜 보면 이 전체 과정의 원인은 뭐야? 원인. 이 티록신이 나오게 된 이 원인은 뭐죠? 이제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최종 흑막은 시상하부. 그래서 이 시상하부를 우리가 원인이라고 그냥 치고요. 이 원인 때문에 가다 생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티록신이 나온 거예요. 이 티록신이 이 과정의 결과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음성 피드백이 뭐냐면요. 만약에 얘가 명령에 따라서 티록신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티록신을 너무 많이 만든 거야. 나는 요만큼 필요했는데 명령서가 도달하니까 티록신이 점점점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티록신이 많아도 당연히 문제거든요? 적어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되면은 이 너무 많게 된 이 티록신의 양이 나를 만들게 한 이 원인을 뭐한다? 이 원인을 억제한다 이겁니다. 얘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많아도 문제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지? 너 때문에 생긴 거구나. 그래서 요거가 많다라는 게 하나의 신호가 돼서 이 시상하부를 억제하게 되고, 그럼 차례대로 TRH도 뭐 하겠어요? 파란색으로 시작해 요거는 얘가 억제되면은 차례대로 TRH도 줄고 TSH도 줄고 자연스럽게 티록신도 줄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양을 적정량 맞추는 거예요. 왜 적정량 맞춰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호르몬은 적은 양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적은 양보다 좀 더 많아도 문제, 조금 더 적어도 문제라고 그랬죠? 항상 호르몬은 적정량 있으면서 필요할 때 조금 더 만들겠지만 이 필요성이 없어지면은 다시 똑같이 양만큼 더 적을 수 있겠지만 다시
평생 양만큼 이렇게 조절이 돼야 돼요. 순간적으로 많이 만들겠지만 몸이 원상복귀 되면은 다시 원상태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나온 이 티록신이 하나의 신호가 돼서 원인을 억제하고 내가 평상시에 적절한 양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겼는데 결과가 원인을 다시 뭐하는 거? 억제하는 현상. 이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주고 풀어서 적정량. 알겠죠? 자, 기란작용은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적고 얘는 넘어갈게요. 기란작용은 서로 어떻게 한다? 이거 좀 겹치겠네. 반대로 작용하는 거.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거였고요. 호르몬에서는 방금 배웠죠?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말해봤자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어차피 기란작용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과 글루카곤. 얘 같은 경우는 뭐 하겠어요? 몸의 혈당량이 너무 높아. 얘가 나와서 줄여주고, 몸의 혈당량이 너무 낮아. 얘가 나와서 높여주고, 또 너무 높아. 얘 나와서 낮춰주고, 너무 낮아. 얘 나와서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얘는 두 녀석 때문에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하나의 원리는 기란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 때문에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얘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는 음성 피드백이 더 많죠. 왜냐면 얘는 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얘밖에 없고, 얘는 우리가 배울 체온, 혈당의 삼투압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고 아셔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럼 작용 원리, 유지 원리는 여기 아시겠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뭐에 적용할 거냐? 바로 체온에 한번 적용해볼게요. 그럼 지울 건데요. 지우는 모습을 일일이 다 보여줄 필요 없겠죠? 선생님이 깔끔한 편집으로 딱 지워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다 지웠습니다, 여러분들. 민망하네요, 여러분들. 네. 자그만 기쁨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봤어요. 이해해주세요. 자, 방금 배웠던 우리 음성 피드백을 토대로 한번 이 체온 조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배울 때 요게 체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거든요. 요거를 버리기 아까워서 바로 연결시켜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 조절을, 체온도 항상 우리가 36.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자,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온 자극 기준으로 내가 너무 추워. 영하 몇 도에, 영하 안 들어와도 어떻게 너무 추워.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려고 그래. 그랬을 때 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온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누가 느끼냐면요. 뇌 중에서 우리 항상성의 최고 중추인 시상하부가 먼저 이걸 느끼게 됩니다. 시상하부가 내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네. 이거를 느끼게 되면서 내 체온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놓치면 안 되는 게 항상성의 원투 펀치 그랬죠? 하나가 호르몬, 하나가 신경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호르몬 얘기만 해가지고 항상성은 호르몬이 정말 중요한가 봐. 맞긴 맞는데 호르몬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경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신경이 하는 일까지 잘 챙겨서 봐주셔야 돼요. 자, 먼저 복습 느낌으로 호르몬의 과정 한번 볼까요? 자, 호르몬은 먼저 뭐하냐? 시상하부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알려졌죠? 얘는 추정 홍막이니까 직접 안 합니다. 명령 내려. 야, 뇌하수체 준비해. 뭐로? TRH 준비해서 야, TSH 방출해. 하면은 그대로 따라서 TSH 방출하고 이게 어디 가서 갑상선 하면은 얘가 티록신을 만든 것을 요 과정이 있었죠? 요걸 일어나는 거예요. 추가로 뭐 하냐? 호르몬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루트 뭐였죠? 그렇죠. 신경이었죠. 이때 일하는 신경은 누구냐면요. 교감신경, 우리 배웠죠? 교감신경을 통해서 누구를 자극하냐? 우리가 배웠던 부신의 속지를 자극합니다. 자, 부신 속지를 만드는 호르몬 뭐였죠? 그렇죠. 에피네프린이었죠?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 티록신과 이 에피네프린 두 녀석이 둘 다 무슨 일을 하냐? 몸에서 물질 대사, 세포호흡을 규정보다 더 엄청 촉진시켜줍니다.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줘요. 그러면 세포호흡이 열심히 되면, 아까 말했죠? 세포호흡이 열심히 되면 될수록 뭐가 자꾸 생기고요? 몸 안에서 자꾸
열이 자꾸만 생성이 되다 보니까 몸에서 생성되는 말 그대로 열 생산량이 뭐한다?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온 자극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추워.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집을 보세요. 집이 너무 추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일러를 떼야 되죠? 보일러를 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열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울 때 우리가 마치 보일러를 떼서 열을 많이 만드는 것처럼 몸 안에서도 보일러를 떼듯이 세포를 막 해가지고 열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될 것은 열 생산량을 뭐 하는 거다? 늘리는 겁니다. 이 열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은 두 호르몬, 어떤 호르몬?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티록신과 부신속지에서 분비하는 에피네프린이 세포를 촉진해서 마치 뭐 하듯이 보일러 떼듯이 촉진해서 열을 많이 만들어서 몸 안에 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보일러 너무 한겨울이야. 공감이 안 되죠. 더우니까. 한겨울 상상해보세요. 한겨울이야. 너무 바람이 막 쌩쌩 불어. 그런데 내가 보일러를 딱 틀고 온갖 창문을 다 열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땅이 맞게 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보일러를 열심히 뗀 만큼 뭐 해야 됩니까? 창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왜 창문 닫아요? 이 방에 있는 열기가 나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함이죠. 그러겠죠? 보일러만 떼는데 창문 열어서 열기가 나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보일러 때도 열도 만들고 나가는 열도 막아줘야 돼요. 그 과정도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이 교감신경이 부신속질도 자극하지만 어디로 자극하냐면은 피부에 있는 피 지나가는 모세혈관에 작용해서 얘를 뭐 하냐면은 수축시켜줍니다. 수축. 그럼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피부 근처에 피부라 치고요. 이 안에 혈관이 있었겠죠? 평상시에 혈관이 이만큼 지나갔다고 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수축됐으니까 말 그대로 좁아진 거죠? 그러면은 피부 근처의 혈액이 얼마 안 지나겠죠? 여러분 이 열은 피부에는 이 혈액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꺼울 때는 나가는 열의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얘가 얇아지니까 피가 잘 안 지나가니까 뺏기는 열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을 수축하는 이유는 이 나가는 열의 양을 줄이려고 요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열 방출량. 뭐 하려고? 감소시킨다. 이런 거예요. 자,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추울 때 보일러를 떼고 창문을 닫아서 보일러 떼고 왜 뗀다고요? 열을 많이 만들려고. 창문을 왜 닫는다고요? 나가는 열을 좀 막아주려고 하는 것처럼 몸 안에서도 세포를 촉진시켜서 열을 많이 만들어주고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해서 이 혈액을 통해 나가는 열의 양을 많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좀 유지하고 체온을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보일러 떼듯이 세포 촉진하는 건 뭘 통해서? 호르몬 통해 하는 거고요. 혈관을 수축해서 나가는 열을 막아주는 걸 통해서 이 교감신경 통해서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작용 때문에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몸의 체온이 뭐 하겠어요? 상승하게 되겠죠. 체온이 올라가겠죠. 왜? 지금 너무 추워서 체온이 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시겠네요? 자,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좀 전에 배운 것만 적용해 봅시다. 자, 내가 너무 체온 떨어졌어. 시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체온을 높여줬어. 그런데 정상 체온이 됐는데 얘를 계속 하면 돼야 한대요. 내가 정상 체온 됐으면 그만해야지. 내가 30도 됐는데 37, 38, 39 계속 올리면은 안 되죠? 그건 항상성이 아니잖아요. 딱 적정함만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한 작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게 됐죠. 이 올라가는 게 영원히 유지되면 안 된다고요. 정상이 되면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 올라간 이 자극이 하나의 또 다른 자극이 돼서 내가 체온 올라가게 만들어준 이 원인을 뭐한다? 억제한다 이 말이에요. 억제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시상하부의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고 내려가서 체온 올라갔죠?
이 결과 생겼죠? 이 결과가 원인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왜? 난 정상 됐으니까. 저 체온 이제 정상이에요. 그만 좀 올리세요. 너무 올라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항상 적정선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해 주세요. 열 생산량과 열 방출량. 어떤 문제집은 열 발산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가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생산량도 마찬가지고요. 만드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주의하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 저온만 있습니까? 고온도 있잖아요. 고온도 하셔야죠. 고온도 해야겠죠. 그런데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은 약간 반대라고 보면 돼요. 반대.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전국보다는 이거에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색깔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이 과정을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고온 자극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고온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얘를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또 다른 걸 만들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나오다 보니까 체온이 올라갔죠. 얘를 안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온 자극 들어오면은 체온 떨어뜨리는 무슨 호르몬을 만들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니까 얘를 막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고온 자극 들어오면 이거 빨간 따라오세요. 고온 자극 들어오면은 헷갈리니까 지울까요? 이것들은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고온 자극 들어오게 되면은 TRH도 줄이고, 그럼 차례대로 TSH도 줄고, 티록신의 양도 주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티록신이 안 나오니까 평상시보다 세포 호흡이 억제가 되겠죠. 그쵸? 평상시보다 열이 안 생기고, 열 생산량이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선생님, 난 똑똑하니까. 그러면 아까는 교감신경이었으니까, 교감신경의 반대는 부교감신경이지? 그러면 고온 자극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뭘 하나 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안 나오는 게 목적이지, 뭔가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시킨다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 저온 자극일 때는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이용해서 얘를 활발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고온 자극 들어오면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좀 억제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좀 덜 자극하게, 얘를 좀 덜 자극하게. 얘가 덜 자극받으니까 에피네프린도 덜 만들겠죠?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이 덜 억제되니까 열이 덜 생겨서 열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돼 있는 마찬가지로 그럼 이때는 피부 모세혈관이 얘가 막 작용해야 수축할 거거든요. 얘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얘가 뭐 하겠어요? 이번에 수축이 반대니까 이완이 되겠죠? 이완이 되면은 다시 혈관이 뭐 하겠어요? 확장되는 거야. 혈관이 확장되니까 열이 더 확 나가겠지? 그때는 열 방출량이 증가되는 거고, 몸에가 어때 이때는? 만드는 열은 줄고 내보내는 열은 많아. 체온이 떨어지겠죠? 열은 이제 안 만들고 더 내보내니까 체온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체온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높았으니까 떨어뜨렸어. 정상 됐어. 더 떨어지면 돼야 돼요. 안 되죠? 정상이 되면은 이게 다시 원인을 억제해가지고 체온 떨어뜨리는 작용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뭐다? 음성 피드백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경험상 알 거예요. 더워. 너무 더워. 죽겠어. 그러면 어때? 얼굴이 막 벌개지죠? 얼굴 피부도 뭐 빨개지잖아요. 이 얼굴이 벌개지는다는 현상 자체가 왜 그런 거예요? 혈액이 피부 근처에 많이 지나가니까 피부색, 아니 혈액색 때문에 얼굴이 빨개 보이는 거거든요. 왜 많이 지나가겠어요? 더우면은 모세혈관이 이완돼서 확장돼서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지나가니까 얼굴이 빨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온, 고온은 서로 어떻게 반대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지, 저온 따로 있고 고온 따로 있어서 저온 자극에 활약하는 호르몬 따로, 고온 자극에 활약하는 호르몬 따로 이렇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외우면 하나는 그냥 반대다 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니까요. 잘 정리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추우면 떠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뭐예요? 떨면 뭐 떠는 겁니다. 누들 떠는 거는. 근데 떨면서 지금 움직이면서 세포를 그나마 하면서 열을 만든 거죠. 근육운동 해가지고 열 만든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털 서는 어른인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니까 저온자극, 고온자극 나눠서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지금 보면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겠지만 잘 정리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온을 따로 필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토대로 고온을 따로 필기해가지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다? 열 생산량과 열 방출량을 조절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삼투압 그리고 혈당량까지 할 거거든요. 그거까지 과정 보셔서 항상성 유지 과정 전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다음 시간까지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칠게요.